부모 자식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이 하나 있다고 하죠. 끊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지만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서로가 힘겨워지는 그런 줄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자랐어요. 부모와 자식은 하나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며 모든 걸 줄 수 있어야 한다. 맞아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자식 일에 신경 쓰는 게 맞을까? 혹시 내 사랑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그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질문 하나가 피어오릅니다. 도대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적당한 거리는 어디쯤일까? 사실 가까운 사이라면 무조건 더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 작은 오해가 생기고 서운한 감정이 늘어나고 내 마음처럼 자식이 따라와 주지 않아 가슴이 아플 때가 있죠. 분명히 사랑하는데, 분명히 아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걸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 번쯤 이렇게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자식이 숨을 쉬기 어려운 건 아닐까? 어쩌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조금 물러서 보는 용기 아닐까?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향기를 잃게 된다.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가까이, 너무 자주 다가가면 오히려 서로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당신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과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가장 행복할까요? 이제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자식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부모는 늘 자식 곁에 있고 싶습니다. 자식이 힘들 땐 도와주고 싶고, 잘할 땐 칭찬해주고 싶고, 위태로워 보일 땐 대신 그 길을 막아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부모의 본능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막아주고 싶고, 미리 앞길을 정리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이 덜 힘들 거라 믿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잘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답답함이 되고 부담이 되고 거리감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는 어느 순간 마주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식의 인생이 중요할수록 내가 너무 깊이 개입하게 되고 그럴수록 자식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 순간 부모는 상처를 입고 말죠. 나는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싫어할 일인가?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게 다 나이 들어 서글픈 거구나. 내가 더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건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자식에게서 밀려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쯤에서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올해로 62입니다. 두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멀리서 보기엔 참 든든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어버린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올해로 62, 두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큰아들은 든든한 회사원으로 작은아들은 자영업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님은 최근 마음이 썩 편하지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카페를 열겠다고 해서 돈을 꽤나 지원해줬습니다. 그 뒤로 자꾸만 걱정이 많아져서 가게는 잘 되는지, 직원 관리는 잘하는지, 손님은 많은지 며칠에 한 번씩 전화하고 찾아가서 이것저것 챙겨주곤 했죠. 처음엔 아들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찾아가도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한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내가 알아서 잘 할게. 엄마가 자꾸 간섭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 왜 나를 못 믿어주는 거야? 그날 밤, 김 여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식을 위해 애쓴 것뿐인데. 그러다 문득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꽉 잡으면 자식은 결국 빠져나가려고 해. 내 마음은 알겠지만 가끔은 놓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으면서도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거리를 둬야만 우리 관계가 좋아질까? 정말 내가 너무 많이 나간 걸까? 그때 김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거려.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고 간섭은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분은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 마음에는 온기가 가득했죠. 하지만 자식이 원한 건 그 따뜻함보다는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김 여사님은 그 사실을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의 물러섬이 오히려 관계를 다시 숨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경험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내 자식은 아직 미혼인데 왜 이렇게 서먹할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멀어진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 김 여사님처럼 자식이 독립하고 나서 느끼는 거리가 아니라 같은 도시, 같은 생활 반경 안에 있어도 느껴지는 정서적 거리에 답답함을 느끼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이번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선영 씨는 58살입니다. 하나뿐인 딸은 이제 30대 초반, 독립해 직장 생활을 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살고 있지만 마음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딸이 퇴근이 늦어질 때마다 걱정되고 혼자 밥을 먹는다 생각하면 안쓰러워서 자주 반찬을 싸들고 가고 며칠만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 있나 싶어 먼저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딸은 점점 말을 아끼고 이전보다 짧고 건조하게 반응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지만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자꾸 연락하는 거 솔직히 부담스러워. 나도 성인이잖아. 내 생활을 엄마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순간 선영 씨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을 위해 한 일이었고, 걱정이었고, 사랑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자유를 빼앗는 간섭이었단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내 딸이라서 마음대로 다가가고, 마음대로 간섭했던 걸까? 내 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 그 뒤로 선영 씨는 의식적으로 연락을 줄이고 딸이 먼저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딸이 먼저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짧은 문자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조금 두니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영 씨는 딸과의 거리를 조금 두면서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씩은 멀리서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랬는데. 내 딸도 가끔은 저런 식으로 거리를 두려고 했지.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때때로 그 마음이 내 방식대로 자식을 돌보려는 고집으로 변해 있진 않았는지 그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많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식에게는 숨막히는 울타리로 느껴졌던 건 아닌지 선영 씨는 그날 이후로 딸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고 말을 줄이고 걱정을 조용히 삼키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짧은 문자에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꼭 어머니들만 이런 마음을 겪는 건 아닙니다.
말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 더 서툴고 가족 안에서도 묵묵한 역할을 감당해온 아버지들 역시 자식과의 관계 앞에서는 똑같은 외로움과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번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수 씨, 올해 67, 이미 은퇴했고 나름 성실하게 한 생을 살아왔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결혼했고 특히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딘가 모르게 멀어진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자식들에게 할 만큼 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정작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이 아니면 얼굴도 보기 어려워졌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멀리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서운함은 어느새 퉁명스러운 말투와 쓴소리로 변해 아들과의 사이에 더 큰 벽을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수 씨의 이야기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들의 고요한 외로움과 그 안에 담긴 미처 꺼내지 못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영수 씨는 67, 은퇴한 지 몇 년 된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들은 40을 넘긴 중견기업 직장인으로 결혼한 지 오래되었죠. 아들이 결혼 후 자꾸 연락이 뜸해지고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영수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아무리 바빠도 자주 찾아뵈었는데 아들은 왜 그러지 않는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퉁명스럽게 되곤 했죠. 바쁘다고 부모를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기본 도리를 지켜야지. 어느 날 아들이 아주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어색한 침묵 끝에 아들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매번 전화만 하면 꾸중부터 하시니 솔직히 전화하기가 겁납니다. 그때 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도 젊었을 때 아버지와의 갈등이 비슷했습니다. 아버지가 엄격하게 대할 때마다 자신도 부담스러워서 점점 더 멀어졌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날 이후 영수 씨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전화가 뜸해도 꾸중 대신 그래, 잘 지내고 있지? 한마디로 끝내기로 했죠. 놀랍게도 이후 아들은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제야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조건 가깝게 있어야 사랑이 아니라 가끔은 멀리서 묵묵히 바라봐 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영수 씨 역시 거리두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야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때론 멀리서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영수 씨는 뒤늦게야 알게 되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김 여사님, 선영 씨, 그리고 영수 씨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엔 조금씩 다른 삶의 단면들이지만 그 안에 흐르는 마음은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 이 말만큼 부모의 마음을 잘 설명하는 말도 없겠지요. 정말 사랑했기에 덜 힘들게 해주고 싶었고 외롭지 않게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식을 돕고 내 기준에 맞게 그들의 삶을 설계하려는 태도로 바뀌게 될 때 관계는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분명한데 자식은 부담스러워하고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자식은 더 멀어지려 하고 그 사이에서 부모는 서운함과 상실감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지요. 내가 너무 간섭한 걸까? 아니면 이제 정말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 걸까?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문제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방식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가까움만으로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가까운 사랑이 상대방이 아닌 내 불안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맑은 사랑이 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말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간섭이 아닌 신뢰, 붙잡음이 아닌 기다림, 가까움이 아닌 존중. 그것이 신뢰가 숨쉬는 거리, 성장이 가능해지는 거리, 그리고 사랑이 상처로 바뀌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이 말하는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믿는 어른이 되는 일입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진짜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물러서면 자식은 언젠가 더 단단한 마음으로, 더 진심 어린 모습으로 다시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거리를 둔다는 건 이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도록 함께하기 위한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애써 붙잡는 부모가 아니라 조용히 믿어주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지금 내 자식과의 거리는 어떤가요? 조금 조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거리를 재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관계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이어지는 인연, 말없이도 전달되는 사랑,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관계로 우리 자식과 다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은 때로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만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 있을 때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우리는 조용히 믿어주는 사랑의 깊이를 배워갑니다. 혹시 지금 너무 가까워서 상처받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자식이 멀어진 듯해 서운함만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그 관계에 작은 여백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말을 줄이고 조언을 미루고 그저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에 작은 숨구멍 하나가 되어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천천히,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함께 듣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 가만히 건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작은 표시 하나 남겨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드럽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